안녕하십니까. 머리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아 타이거즈의 부상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엑스포츠 뉴스의 기아 담당이죠. 유준상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즌 개막 후 우울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기아 팬분들께 좀 힘내시라고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기아 팬북 스프링캠프 모자를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요. 총 팬북은 3권이 준비됐고 캠프 모자는 1개가 있습니다. 댓글에 응모라고 달아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기아 응원글을 달아주신 3분, 4분이죠. 총 뽑아서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게 4월 14일 기준 KBO 리그 순위표입니다. 많이 낯선 순위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올해 모든 전문가들이 1강 후보로 꼽았던 기아의 순위가 참 어색합니다. 7승 9패로 9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승패 마진은 마이너스 3개입니다. 뭐 낙담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1위의 LG와의 격차가 7경기로 좀 벌어졌지만 2위 SSG와의 격차는 3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변수는 매우 많습니다. 다만 걱정이 있다면 이 주력 선수들의 부상인데요. 현재 김도영, 김선빈 선수가 빠져있고 곽두규 선수 역시 이탈한 상황입니다. 4월 14일 오후 기아가 이들 선수들에 대해서 부상 업데이트 소식을 전했는데요. 바로 기아 유준상 담당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엑스포츠 뉴스 유준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야구 없는 월요일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주말에 이제 광주를 다녀왔고요. 네. 오늘은 좀 쉬면서 새벽에 또 이정우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보고 자느라고 좀 오늘 좀 늦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아 담당들 포함해서 오늘 기아 담당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바빴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구단의 공식 발표가 있었잖아요. 부상자들에 대한 김도영, 네. 김선빈 그리고 곽두규 선수의 현재 상태를 구단이 전달했는데 좀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김도영, 김선빈, 곽도규 선수의 이제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김도영, 김선빈 선수는 광주 선안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뒤에 이제 서울의 세종스포츠병원 스포츠 정형외과 거기에서 이제 영상 교차 확인 과정을 거쳤고요. 네. 곽도규 선수는 서울 세종스포츠 정형외과에서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네. 김도영 선수는 일단 우선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네. 부상 부위가 좀 완벽하게 호전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주일가량 재활과 치료에 전념을 한 뒤에 다시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김선빈 선수의 경우에는 부상 부위가 호전되면서 기술 훈련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 3일간 기술 훈련을 진행한 뒤에 퓨처스 경기에 나설 예정이라는 게 구단의 설명이고요. 예. 곽도규 선수는 사실 그 지난주 후반에 이제 그 광주에서 검진을 받았을 당시에는 왼쪽 팔꿈치 굴곡근 손상 진단을 받았는데요. 네. 오늘 검진에서는 좌측 주관절 굴곡근 및 인대 손상 진단. 조금 생각보다 상태가 좀 더 심각했던 거죠. 네. 그래서 장기간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구단은 향후 이제 내측측부인대 재건술 토미존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네. 재활 기간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사실상 올 시즌 등판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도영 선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제 사실 제가 취재했을 때만 해도 이르면 목요일 늦어도 주말 경기에 합류할 것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선수 측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지금 통증이 좀 재발한 건가요? 지금 어떤 사정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도 지난주에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였거든요. 예.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복귀가 유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김도영 선수가 부상을 당한 날짜를 보면 지난달 22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레이드 1 진단을 받았는데 보통 그레이드 1이라고 하면 4주 정도 걸린다고 보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뭐 이번 주 내에 이제 이번 주가 이제 한 4월 중순으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맞습니다. 이번 주 내에 이제 복귀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였는데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좀 경험 검진 결과가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사실 지난 3일부터 기술 훈련에 돌입을 했고
네, 뭐 일주일 넘게 별다른 문제 없이 소화를 하고 있었고, 김도영 선수도 지난주 중반에 뭐 팬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이 자신의 SNS에 훈련하는 그 영상을 올렸잖아요. 네. 그만큼 좀 본인이 복귀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상황이고, 이범호 감독도 뛰고 싶어 하는 의지를 좀 나타내고 있다, 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병원 검진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번 주에는 일단 재활과 치료에 좀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도영 선수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나 복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아직 사실 뭐 이게 정확한 일정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재검진 날짜도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픽스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김도영 선수의 실전 계획도 뭐 확정됐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 선수가 괜찮다는 검진 결과를 받더라도 퓨처스 리그에서 두 경기에서 3경기 정도는 좀 뛰게 맞아요. 하고 예. 그래야 이제 1군에 올라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4월 말이나 좀 5월 초까지는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우혁 선수. 지금 김도영 선수가 빠진 자리에 변우혁 선수가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사실 그 김도영 선수가 좀 이른 시점에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아가 여러 선수에게 3루수로 나설 기회를 좀 줬죠. 위즈덤 선수도 3루수로 나간 적이 있었고 네. 뭐 김규성, 홍종표 뭐 여러 선수가 좀 기회를 받았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 기회를 가장 잘 잡은 선수는 변우혁 선수입니다. 변우혁 선수가 올 시즌 3루수로 13경기 96이닝을 소화했습니다. 네. 뭐 실책이 2개 있긴 하지만 초반에 좀 불안하다는 평가도 사실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경기를 거듭할수록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변우혁 선수의 뭐 가장 큰 장점 좀 도드라지는 부분은 타격이죠. 네. 13경기 45타수 14안타 2할 8푼 9리 12타점을 기록 중입니다. 네. SSG와의 주말 시리즈에서는 도합 6타수 2안타의 성적을 기록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이 김도영 선수의 공백을 완전히 100% 메우고 있다고 하기엔 좀 자신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김도영 선수의 공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바로 곽도규 선수 부상인데요. 사실상 시즌 아웃인데 이게 그간 이제 굴곡근 부상을 당하면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됐는데 뭐 어제나 그 주말에 이범호 감독은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얘기를 좀 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지난 11일 광주 SSG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곽도규 선수가 이날 8회 초에 구원 등판을 해서 최지훈 선수에게 내안타를 맞았고 오태공 선수에게 볼넷을 허용한 뒤에 이제 투타자만 상대하고 이영범 선수랑 교체가 됐는데요. 네.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이범호 감독은 좀 코칭 스태프가 더그아웃에서 볼 때 곽도규 선수의 몸 상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마운드에 올라가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날 좀 중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대화가 좀 길었어요. 네, 아마 예. 그래서 좀 그런 얘기가 좀 오갔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곽도규 선수는 좀 일찍 마운드에 내려왔고 병원 검진을 통해서 굴곡근 손상 진단을 받았는데 네. 아무래도 더블 체크가 좀 필요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기아 입장에서는 뭐 예.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주초 오늘 이제 좀 검사를 받았는데 조금 더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곽도규 선수가 지난해 통합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곽도규 선수의 이탈이 정말 뼈아파 보이는데 그만큼 예, 곽도규 선수가 차지하는 팀 내 비중이 그만큼 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곽도규 선수가 2023년 입단한 선수잖아요. 5라운드 42순위로 입단을 했는데 이 선수가 첫 해는 사실 뭐 1군에서 그렇게 많이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네. 정말 뭐 71경기 55와 3내 2이닝 4승 2패 16홀드 2세이브 평균 자책점 3.56 정말 큰 역할을 해준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팬들께서 기억하시는 거는 곽도규 선수의 한국 시리즈 활약. 그러니까 이 예. 선수가 한국 시리즈 4경기 나와서 무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와서 제 역할을 다 해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기아 필승조가 작년에 전상현, 장현식, 정희영 여러 선수
선수가 있었지만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곽도규 선수의 공헌도가 정말 컸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점을 인정받아서 이제 지난해 프리미어 12 대표팀에도 좀 승선을 맞습니다. 했었죠. 예. 그러니까 좀 그만큼 기아가 기대를 했고 올 시즌에도 필승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시즌 초반에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좀 시즌 초반 성적도 좀 안 좋았고 네. 또 부상까지 이어지면서 더 이상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기아가 지금 뭐 젊은 좌완 투수들이 뭐 2군에도 있어요. 뭐 유지성, 뭐 장민기 이런 선수들이 예. 있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경험이 많은 투수들이 좀 1군에 있잖아요. 뭐 네. 최지민, 이준영, 뭐 김대효 선수도 있고 이 선수들이 좀 역할을 좀 잘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소식도 있었는데 김선빈 선수는 곧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을 때 괜찮다는 이야기를 일단 들었고요. 네. 이범호 감독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 기술 훈련은 좀 가볍게 하고 있는데 검진 결과가 괜찮아야 퓨처스리그 경기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어요. 네. 뭐 아무래도 팀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베테랑으로서 좀 뭔가 책임감도 컸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선빈 선수가 이제 기술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퓨처스 경기까지 문제가 네. 없다면 뭐 조만간 돌아오지 않을까 싶고요. 김선빈 선수가 부상당하기 전에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9경기 26타수 11안타 4할 2푼 3리의 타율을 기록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도영 선수가 개막전에 부상을 단 이후에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김선빈 선수였는데 네. 김선빈 선수까지 빠지면서 좀 무게감이 빠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선빈 선수가 뭐 온다면 좀 기아 내야진도 그렇고 타선에 힘이 될 수 있는 좀 선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기아가 시즌 초반 출발이 뭐 부상 등으로 좋지 않은데 그래도 이 외국인 선수 3명은 진짜 활약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지난해 못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해에도 뭐 소크라테스 선수도 그렇고 뭐 제임스 네일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네. 또 다른 한 자리는 이제 부상자가 있으면서 좀 대체 선수들이 네. 공하긴 했지만 그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을 잘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시즌 초반 출발만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은 좀 더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네일 선수는 4경기에 등판해서 25이닝 2승, 평균 자책점 0.36. 네. 와, 최근 3경기 연속 6이닝 이상 투구를 했고요. 네. 직전 2경기였던 3일 광주 삼성전, 9일 사직 롯데전에서는 7이닝 동안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네. 아다몰로 선수도 뭐 네일 선수에 비해서는 조금 덜 돋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성적을 보면 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4경기 24이닝 2승 1패 평균 자책점 3.75니까 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올러 선수가 직전 등판이었던 13일 SSG전에서 7이닝 2실점, 네. KBO 리그 데뷔 이후에 첫 7이닝 투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날 올러 선수가 경기 끝나고 좀 최재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KBO 리그에 대해 좀 물어봤거든요. 좀 어떤 리그인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까다로운 타자가 생각보다 많아서 좀 파울로 걷어내는 타자들도 있고 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타자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속에서 좀 배우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좀 많아서 좀 배우는 입장이다. 좀 그렇게 좀 자세를 낮췄고 또 최근 결과에 대해서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위즈덤 선수도 정말 잘해주고 있죠. 예. 위즈덤 선수가 지금 현재 성적이 17경기 56타수 15안타 2할 6푼 8리의 타율 그리고 홈런 7개 네. 13타점 그리고 1이 넘는 OPS를 기록 중입니다. 맞아요. 예. 네, 홈런 부분 지금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지금 볼넷 14개, 삼진 15개니까 네. 기아가 영입 당시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막 삼진을 엄청 당하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직전 경기였던 13일 SSG전에서는 홈런 2개를 포함해서 5타수 3안타 3타점. 그러니까요. 예. KBO 리그 데뷔 이후 첫 멀티 홈런 및 3안타 경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장점이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 물론 기아 와서는 지금 1루만 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아가 지금 공격력 극대화를 위해서 좀 여러 방안을 생각 중인데 네.
유지담 선수를 좀 외야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좌익수, 예. 네, 그러니까 당장 이 선수를 외야수로 활용하겠다는 건 아니고 선택지 중에 아마 하나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유지담 선수도 어제 좀 취재진을 만나서 외야 수비에 대한 좀 질문을 받았는데 네. 외야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금 처음 듣는데 그래도 외야 전 포지션 수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1루수, 3루수 외야수 글러브를 챙겨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빅리그 시절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 네.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를 다 경험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경험은 있기 때문에 뭐 가능은 한데 이게 좀 이게 현실이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가 이제 다음 주 일정을 좀 봤는데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이게 1차 고비 같아요. 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을 만나는데 유 기자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좀 일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15일부터 17일까지는 광주 KT전. 네. KT도 좀 시즌 초반에 좀 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말에는 18일부터 20일까지 잠실 두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다음 주 같아요. 네. 네, 22일부터 24일까지는 대구 삼성전. 네. 그리고 광주로 돌아와서 25일부터 27일까지 LG와 맞붙는 일정인데요. 사실 이 2주 동안 보면은 3연전 간격으로 계속 끝나고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일정이기도 하고 만나는 팀들의 이 페이스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필요하고 아직 시즌 초반이라 지금 뭐 20경기도 치르지 않은 팀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팀 간 승차가 크지 않아서 지금 상황이 막 절망적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팀들을 상대로 이제 연패를 당하면 조금 이제 분위기가 처질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2회 등판에 나서는 네일 선수의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 기자도 제 기억에는 기아를 올해 절대 1강으로 뽑았던 것 같은데 그 생각 지금 변함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팀 간 격차가 크진 않지만 1위 LG랑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7경기 차죠. 네, LG가 초반에 승수를 많이 쌓다 보니까 좀 1강 체제로 약간씩 굳어지는, 그러니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경기 수는 충분히 많이 남았습니다. 127경기가 남아있죠. 기아한테. 네, 그래서 물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난해 첫 17경기 성적이 13승 4패. 네. 7할 6푼 5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아가 17경기를 치른 시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그렇습니다. 올 시즌 현재 성적이 지금 7승 10패 9위니까 사실 뭐 이범호 감독도 그렇고 젊은 선수들도 그렇고 지금 상황을 좀 처음 경험하는 걸 거예요. 지난해와 너무 출발이 다르다 보니까 좀 꼬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다운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풀어 나가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선수단과 또 코칭 스태프의 능력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4월 말 대진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이 김도영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기아가 그 공백을 극복할 수 있을지 또 어쨌든 13일 가장 직전 경기에서 기아가 오처럼 좀 활발한 공격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선발 전원 안타도 치고 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일단 이번 주까지 좀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 기자와 거의 한 15분 넘게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 유준상 기자와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 기자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곧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응모 이벤트는 달아주시고요. 제가 네이버 스포츠 톡방, 머니볼 TV, 그리고 정세영 기자라는 이 머니볼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고 제가 답변도 많이 해드리는데요. 제가 고정 댓글로 여기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정세용 기자는 야구 전문 기자이고 여러분들과 늘 소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야구장을 다니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